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오늘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신장암 치료제 백사팩으로 주식시장에 잘 알려진 신라젠이 대주주의 주가 조작 혐의로 현재 1년 가까이 거래 정지에 묶여 있는데요. 신라젠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께는 아주 큰 희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라젠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한 선정 소식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고 그 인수 대상, 이 인수 예상 업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신라젠을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회사는 코스닥 상장 회사인 M2N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4월 14일 어제 신라젠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자금력이라든가 또는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높게 평가가 돼서 선정이 됐다는 그런 내용을 회사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 M2N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에 그 와이즈 컨트롤이라든가 DK, DNI로 사명을 그런 사명에서 M2N으로 변경해서 출발한 전통 있는 기업이죠. 그 철강제의 유류 드럼, 뭐 철강 포장재라고 하는데 그 철강제의 유류 드럼을 전문 제조하는 업체이고 그 자회사로 바이오 산업에 적극적인 진출을 하고 있고요. 자본금이 약 110억 정도 되는데 오늘 그 신라젠의 우선 협상 대상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도 상승을 했고요. 시간 외에서도 약 700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인 우선 그 M2N이라고 하는 회사는 대주주가 DK 마린인데요. DK 마린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홍민 회장이 바로 한화 김승현 회장의 사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한껏 더 높아졌고요. 이 서홍민 회장은 그 DK 마린의 지분 100%도 가지고 있지만 또 M2N에 대한 지분도 17%, 또 리드코프 우리가 리드코프라고 금융회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실적도 좋고 한 그런 회사인데 이곳의 지분도 15%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M2N의 바이오 산업 전략은 이제 국내 자회사로 M2N 바이오를 설립을 했고요. 해외 미국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M2N 바이오 US 인수. 근데 이제 국내 쪽에는 얀센 출신의 박상근 대표가 맡고요. 이쪽 미국 쪽에 그린 파이어 바이오 GFB로 표시가 되는데 아젯 싱길 대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미 이 아젯 싱길 대표는 나스닥 상장사인 넥타테라를 창업한 아주 바이오 쪽에 그 아주 그 노하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M2N이 신라젠 인수에 참여한 그런 이유는 그 신장암 치료제 백사팩으로 대표되는 신라젠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활성화하고 또 M2N의 자본력과 GFB의 연구 역량을 투입해서 회사를 정상화시켜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하는 포부를 밝혔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라젠은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백사팩 말고도 세미폴리맙이라고 신장암 이상, 또 더말로압, 대장암 이상 등 고용암 이상까지 잠재적인 그 파이프라인이 아주 상당히 양호한 거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 1년간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매입한 주가는 우리가 그 과거에 신라젠 하면
이 주식의 그 역사에 대해서 다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7,000원대에서 무려 14, 5만 원까지 상승을, 그것도 여러 차례 주가가 올라가서 그 꿈의 신약, 그 항암 치료제의 새 문을 연 그런 꿈에 부풀어 있던 회사인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거래 정지에 묶여 있어가지고 주주들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쪼록 그 M2N이 선정이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신라젠의 거래가 재개되고 정상화될 것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우선 M2N에 대해서 회사의 그 주가 차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밝혀진 회사의 재무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22,200원이죠. 오늘 15% 올랐고 장중에 17%까지 올라갔다가 시간 외에서 다시 500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다소 고점에 비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최근에 신라젠 인수와 관련해서 주가가 다소 급등한 그런 면들은 있죠. 근데 아마 어제 그 보도를 보고 장중에 2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주가가 약하게 출발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재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2만 원대에서 횡보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기대감도 있지만 또 위험부담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M2N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화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도 있고 자본력에서 탄탄한 그런 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재무구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결과 최근 자료에 의하면 매출액은 약 한 210억 정도.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작년도에 실적은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는데 무엇보다도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고 하는 점, 자본금이 110억 정도인데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그런 자금들이 약 600% 가까이 되죠. 610억 정도. 그리고 이 위에도 그 리드코프라든가 이런 쪽에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리드코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드코프의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실적 호전하고 연결돼서 4월 초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소 2, 3일 동안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인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리드코프는 제가 이번에 주주총회 이 자료를 본 결과 상당히 양호한 그런 재무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자본금이 137억인데 매출액이 무려 3,210억. 금융회사들의 그 수익이 이번에 영업이익만 해도 410억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 410억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시가총액이 리드코프 같은 경우 2천억밖에 되지 않는데 퍼가 5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통상적으로 그 금융회사들 퍼가 낮은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낮아도 너무 낮은 것으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주가가 10,000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2, 3일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우량한 재무구조 이것만 봐도 리드코프 같은 곳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지금
거래 정지에 묶여 있는 신라젠의 소생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M2N 하고 리드코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흔히 나오는 뉴스가 누구나 또 다 알 것 같아도 의외로 시장에서는 반영이 늦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매매에 활용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그 액면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처음 상장을 한 카카오의 그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갈 그 예상은 사실을 안 했었는데요. 오늘 왜냐면은 제가 시황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게 액면 분할을 받으려고 하는 매물들이 막판에 몰리다 보니까 49만 원대 보통 이 액면 을 발표한 2월 초에 최고가가 50만 2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가가 물론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좌우됐겠지만 그 막판에 들어갔고 다소 10% 이상의 주가가 상승이 많이 돼서 오늘 급등하면 얼마든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물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까지 그리고 장중에 급히 또 그 우려했던 대로 개인들이 급히 매수에 따라붙다 보니까 이게 18%까지도 주고 매수세가 가담이 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12만 원이니까 주가가 옛날에 55만 원짜리가 12만 원이면 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게 아니고 오늘 8,500원이 올랐지만 예전에 약분하기 전으로 따지면 이게 여기다 5를 곱해보면 알거든요. 5, 20, 5, 8에 42. 42,000원이 정확히 오른 거거든요. 그럼 42,000원 오를 때, 우리가 한번 딱 있었죠. 8%. 4월 6일 날. 이때 17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오늘은, 이것보다도 더 올라가고, 장중에 무려 13만 2천원까지, 18%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18%까지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이게 다소 흥분한 그런 매수세들이 좀 많이 추격 매수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제가 과거 삼성전자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걸 느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에서 그 액분할 때 당시 그 시초가가 높고 그 다음에 곧바로 밀렸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원체 물량이 60억 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카카오는 지금 4억 4천만 주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60억 주가 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한번 59억 주에 육박하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우선주까지 따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물량으로 개인들이 끌어올려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물을 이겨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시황을 하는 그런 맥락도 바로 이런 건데요. 오늘 카카오가 거래된 그 현상을 한번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개인들이 350만 주를 집중적으로 이걸 매수를 했거든요. 기관의 매물이 120만 주, 220만 주, 이렇게 매물이 나온 거를 이런 특정 한 종목으로 개인들이 응집력을 보여주니까 이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을 개인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례를 이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교적 전에 같이 다른 그 삼성전자라든가 이거하고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고 주가가 12만 500원 정도에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으면서 개인들이 향후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리고 뭐 카카오가 오늘 이렇게 액분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세의 전망을 밝게 해줬는데요.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하나 다소 좀 주가가 시간 외에서 조금 밀렸죠.
2,500원 정도 밀렸는데 김범수 회장이 약 5천억 정도의 지분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분 매각을 했는데 이것도 보통 주가도 그 액분하기 전에 올랐고 또 오늘 오른 거 이런 거 감안을 해보면 그 디스카운트 그 시간에 블록 딜을 할 때 보통 디스카운트를 많이 하는데 저는 한 10% 정도 디스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3% 정도로 그 조정을 했더라고요. 3.5% 정도. 그러니까 11만 4,500원에서 11만 6,500원 정도에 이거를 매각을 했는데 원매자들이 나와서 블록들이 추진이 됐다고 하는 점. 이거에 대해서 여하튼 다른 그 일부 기관이라든가 이 인수하는 데가 충분히 이런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도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신라젠 인수 소식하고요. 카카오의 거래 동향 그리고 시간에서 블록들이 있었던 내용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